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조미료 MSG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100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온 이 작은 결정체의 반전 스토리,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식탁의 숨은 주인공 MSG. 감칠맛하면 떠오르는 그 깊은 맛, 라면 한 그릇을 후루룩 마셨을 때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만족감의 정체가 바로 MSG랍니다. 하지만 이 친구 참 억울한 삶을 살아왔어요. 100년 넘게 온갖 오해와 편견에 시달렸거든요. 과연 MSG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역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선량한 조연일까요? 이야기는 1908년 일본 도쿄의 한 실험실에서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 저녁, 이케다 키쿠나에라는 화학자가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다시마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 모금 넘기자마자 그의 눈이 번쩍 뜨였죠.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닌 그 오묘한 맛. 과학자의 호기심에 불이 붙은 이케다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어요. 몇 달간의 실험 끝에 드디어 다시마에서 그 맛의 정체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했죠. 바로 글루탐산이었어요. 이케다는 이 신비한 5번째 맛을 우마미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본어로 맛있다는 뜻의 우마이와 맛이라는 뜻의 미를 합친 말이에요. 그는 이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결합시켜 더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MSG, 글루탐산 나트륨의 탄생이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케다가 그날 저녁 다시마 국물을 대충 마시고 넘어갔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깊은 맛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재미있는 건 이케다의 발견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사실 그는 이미 일본 전통 요리에서 다시마, 가다랑어, 버섯 등이 특별한 맛을 내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서양 요리학에서는 4가지 기본 맛만 인정했지만 일본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5번째 맛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죠. 이케다는 그 직감을 과학으로 증명해낸 선구자였어요. 1909년 이케다는 동료 사카타 사부로스케와 함께 MSG의 대량 생산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들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아지노모토예요. 아지노모토라는 이름 자체가 맛의 원천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직관적인 네이밍이죠. 초기에는 다시마에서 직접 추출했지만 생산량이 한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곧 밀글루텐을 이용한 대량 생산 방법을 개발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MSG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멋진 발견이 왜 나중에 논란의 중심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1968년 한 통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의사가 의학저널에 편지를 보냈는데 중국 음식을 먹고 나서 목이 따갑고 어지럽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이 증상이 MSG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이 편지 한 통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MSG는 갑자기 건강의 적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이를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편지를 쓴 의사는 로버트 호만 콰욱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자신의 조상이 만든 음식을 스스로 의심한 셈이죠. 더 재미있는 건 그 의사가 실제로 MSG를 먹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추측에 의한 편지였던 거죠. 마치 감기에 걸린 다음 날 비가 와서 비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이 편지가 발표된 1960년대 말은 냉전 시대였어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극도로 나빴고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강했죠.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종차별적 뉘앙스를 담고 있었어요. 같은 MSG를 사용하는 서양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캠벨스프, 도리토스, KFC 치킨 등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도 MSG가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언론도 이 논란을 크게 부풀렸어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좋았거든요. MSG 공포증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죠. 사람들은 중국 음식점에서 노 MSG라는 팻말을 볼 수 있다며 광고까지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음식점들은 MSG 대신 다른 글루탐산 함유 재료를 사용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이후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MSG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임상 실험들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참가자들에게 MSG가 들어간 음식과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이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MSG를 먹고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도 다음 실험에서는 가짜 MSG를 먹고도 같은 증상을 보였어요. 전형적인 플라시보 효과였죠. 2019년 유럽식품안전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섭취량에서 MSG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 FDA도 MSG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GRAS 목록에 포함시켰죠. 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과학계가 한 목소리로 MSG의 무죄를 선언한 셈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MSG가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잘 익은 토마토 한 개에는 약 250mg의 글루탐산이 들어있어요. 파마산 치즈에는 무려 1680mg이나 들어있죠. 우리나라 김치에도 자연 발효 과정에서 글루탐산이 만들어져요.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은 MSG의 보고나 다름없어요. 더 놀라운 건 모유에도 글루탐산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맛보는 음식에 이미 우마미가 들어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감칠맛을 좋아하는 건 태생적인 본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MSG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토마토와 치즈, 김치, 심지어 모유까지 다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역설이 등장해요. 자연에서 추출한 글루탐산과 공장에서 합성한 글루탐산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질이에요. 마치 천연소금과 정제염이 둘 다 염화나트륨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산은 좋고 합성산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죠. 실제로 자연에서 추출한 글루탐산과 발효로 만든 글루탐산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자 구조가 완전히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MSG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전에는 다시마에서 추출했지만 지금은 사탕수수나 옥수수 전분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들어요. 마치 요구르트나 치즈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발효 과정에서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이라는 미생물이 전분을 글루탐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완전히 자연적이고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발효 과정이 정말 신기한데 마치 미생물들이 작은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당분을 먹고 글루탐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바이오 기술은 환경 친화적이기도 해요. 화학 합성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고 부산물도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MSG는 친환경 조미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MSG 생산량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중국이 전 세계 MSG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연간 생산량이 300만 톤을 넘어선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는 설탕 생산량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미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량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중국의 MSG 생산 도시로 유명한 곳이 네이멍구의 호링골이에요. 이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 MSG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옥수수가 풍부한 지역이라 원료 조달이 쉽고 대규모 발효 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현지인들은 MSG를 지역 특산품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요. MSG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일본의 아지노모토가 있어요. 1909년 이케다의 발견을 상품화한 이 회사는 110년 넘게 MSG의 대명사 역할을 해왔죠. 최근에는 중국의 메이화, 인도네시아의 삼표 등도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상의 미풍이나 해표의 감칠맛 등이 잘 알려져 있죠. 요리에서 MSG가 하는 역할은 정말 마법 같아요. 우마미는 다른 맛들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전체적인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토마토 파스타에 MSG를 조금 넣으면 토마토의 신맛과 단맛이 더욱 살아나요. 고기 요리에서는 육류 본연의 깊은 맛을 끌어올려주죠. 심지어 채식 요리에서도 MSG는 빛을 발해요. 버섯이나 콩 요리에 살짝 넣으면 고기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감칠맛을 낼 수 있거든요. MSG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차가운 음식에서는 상큼한 감칠맛을, 뜨거운 음식에서는 깊고 진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냉면에 넣으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고 찌개에 넣으면 구수하고 진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MSG는 계절 요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최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MSG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셰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MSG의 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안 퓨전 요리에서 MSG는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되었죠. 한국의 유명 셰프들도 전통 한식에 MSG를 활용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고 있어요. 뉴욕의 유명한 셰프 데이비드 장은 MSG를 슈퍼솔트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그는 MSG가 요리의 모든 맛을 끌어올려주는 마법의 가루라고 말하죠. 런던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MSG를 사용한 요리를 당당히 메뉴에 올리고 있어요. 이제 MSG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재료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죠.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MSG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서도 맛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MSG가 해답이 될 수 있거든요. MSG는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이 약 3분의 1 정도 적으면서도 강한 맛을 내니까요. 저염식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저염 식단에도 MSG가 사용되고 있어요. 맛이 없어서 식욕을 잃기 쉬운 환자들에게 MSG는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MSG도 적당히 먹어야 해요. 과도한 섭취는 어떤 음식이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요리에 사용하는 정도의 양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요리 1인분에 들어가는 MSG는 0.1에서 0.8g 정도인데 이는 토마토 한 개에 들어있는 글루탐산보다도 적은 양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일 허용량은 체중 1kg당 120mg이니까 60kg 성인이라면 하루에 7g 정도까지는 안전해요. MSG의 미래는 어떨까요? 최근 클린 라벨 트렌드와 함께 더욱 투명하고 자연 친화적인 MSG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유기농 원료로 만든 MSG, 비건 인증을 받은 MSG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또한 글루탐산 외에도 다른 아미노산을 이용한 새로운 감칠맛 조미료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MSG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육류 소비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려는 움직임에서 MSG는 채식 요리의 맛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거든요. 미래의 대체육 개발에서도 MSG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내기 어려운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MSG가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우주식품 개발에서도 MSG는 주목받고 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미각이 둔해지는데 MSG의 강한 감칠맛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하는 식품 중에도 MSG가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우주인들이 맛없는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결국 MSG는 오랫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던 셈이에요. 100년 전 일본 과학자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이 작은 결정체는 잘못된 편견과 싸우면서도 우리 식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왔어요.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명확해요. MSG는 적절히 사용하면 안전하고 유용한 조미료라는 것이죠. 다음에 마트에서 MSG를 보시면 이 작은 통 속에 담긴 100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현명하게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요리에도 작은 마법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MSG의 진짜 얼굴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죠. 이런 흥미로운 식품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투더리군 TV 다음에 또 만나요.